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ASIC 주문형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가 지금 아주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새로운 반도체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수혜는 지금부터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ASIC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이번 주에 반도체 소식이 굵직굵직한 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매일매일 반도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주제를 하루하루 하나씩 올리려면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삼성전자의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둘, 셋, 네 개의 회사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좀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브로드콤이 지금 엄청 잘 나갑니다. 지금 브로드컴이 주문형 반도체 오픈 AI한테 큰 대형 수주를 했죠. 거기에 따라서 삼성도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상당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문형 반도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ASIC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2년도부터 오픈 AI가 챗 GPT를 내놓고 난 이후에 23, 24, 25 올해까지 거의 한 3년 정도 풀타임으로 HBM의 음악의 시장을 석권을 했죠. 거기에서 SK 하이닉스가 발군의 실력으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갔는데, 이 엔비디아가 만든 AI GPU를 사용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에 맞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반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 노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ASIC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선두주자가 누구냐? 브로드컴입니다. 그리고 마벨입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브로드컴과 손잡고 자체 AI 칩을 준비하고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삼성하고 165억 달러의 그 파운드리 계약을 한 것도 다 이런 것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중심의 GPU 생태계를 보완하려고 HBM, CXL, GDDR 이런 또 메모리 반도체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CXL 메모리 호환성 검증을 마쳤어요. 마벨한테서 마쳤어요. 그 다음에 삼성의 GDDR7은 이게 또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을 바라보는 여러 눈들이 비록 지금은 HBM을 납품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삼성이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오픈 AI가 내년 자체 AI 반도체 출시 예정으로 브로드컴에 계약을 했습니다. 100억 달러, 13조 9천억, 한 14조 정도 되죠. 이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최고 경영자가 말하기를 네 번째 신규 고객사로부터 100억 달러를 AI 가속기 주문을 확보했다. 네 번째 그 신규 고객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오픈 AI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브로드컴은 구글, 메타 등 빅테크의 ASIC 주문형 반도체 개발을 지원해온 주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 브로드컴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공급 계약을 맺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협력은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좀 낮춰보려고, 이거는 오픈 AI뿐만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볼까요? 글로벌 빅테크의 ASIC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HBM 수요가 덩달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브로드컴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HBM의 주요 수요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의 TPU라든가 여기 HBM3가 탑재가 예정이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제 트레이니엄 3 연내 출시 목표로 HBM3를 채용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협력은 엔비디아 중심의 AI 반도체 시장을 벗어나서 HBM 수요가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에이직이 주목되는 거죠. 반도체 생태계 주도할 주역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 최적화를 위해서 에이직 개발에 속속 뛰어들어 우리나라 팹리스들도 뭐 리벨리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리오사 AI라든가 다 이게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를 다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픈 AI는 브로드컴하고 이제 그 자체 이걸 생산하기로 100억 달러 계약을 했는데 시장에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픈 AI가 브로드컴 해가지고 이 주문형 에이직을 만들었는데 엔비디아보다 가격도 낮으면서 발열도 낮으면서 성능이 좋다. 게임 끝이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오픈 AI 협력으로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HBM 주요 이제 수요처로 급부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급 효과가 크죠. AI용 에이직은 GPU 대비해서 전력 효율과 맞춤형 성능의 강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만드는 에이직 반도체는 가장 먼저 성능도 성능이겠지만 발열, 전력 효율이 굉장히 향상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직 확장은 HBM, 패키징, 장비, 반도체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재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주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별로 보면 가온칩스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여기서 이름은 빠졌지만 마이크론도 됐습니다. 미 마벨의 CXL의 콜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CXL은 뭐 차세대 HBM이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한 몇 년 전에 개발이 됐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크게 열리지를 않았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미국 마벨의 CXL 컨트롤러 스트럭테라라고 합니다. 스트럭테라 대상으로 해서 상호 운용 테스트,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굉장히 큰 뉴스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CX를 개발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론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상 제품은 CXL 2.0 기반으로 해서 D램, 그러니까 DDR4, DDR5 계열입니다. 그래서 26년 CXL 시장이 본격 개화될 것이다. CXL D램이 CXL 시장의 70% 이상을 예상을 할 것이다. 이러니까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P4에 마감 공사를 서두르고 P5 공장 건설 재개 공사에 나서는 거예요. D램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CXL은 넥스트 HBM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고 메모리 업체들은 이제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벨입니다. 마벨 얘기도 제가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벨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마벨이 스트럭테라 이제 컨트롤러와 삼성전자, SK 마이크론 이렇게 상호 운영성 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3사는 CXL 2.0 기반으로 해서 제품 양산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량 양산은 시장 수요에 따라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 CXL입니다. CXL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풀링이라 그러죠. 서버 간 장치 간 메모리 풀링, 대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풀을 만드는 이제 CXL 스위치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풀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CPU에다가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그 CPU가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를 다 100% 활용하지 못하는데 CXL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이 이제 활발하게 열리져 있지는 않겠지만은 내년이 이 시장이 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영향 및 기대 효과는 메모리 수요가 촉진이 되는 거죠. D램이 이게 많이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기사에서는 CXL D램이 CX
CXL 전체 시장의 70%를 초과할 것이다. 그만큼 D램 시장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거,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현금 창출 역할을 기능을 할 것이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서두르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청주라든가 용인을 지금 철회를 하면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제품 인증 준비를 완료를 했고, 마벨은 CXL 컨트롤러 공급자 역할을 하고, 수요처는 이제 클라우드나 AI 업체들이 이제 이것을 살려고 하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뭐 리스크도 있습니다. 당장 수요가 크지 않아서 지금 당장 수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수요는 HBM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량 생산으로 전하는 시장 상황에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HBM은 하고 CXL은 공존이 가능하나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리스크,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겠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면 내년에 이제 본격 개화 가능성이 있고 2, 3년을 내다본다면 제품 포트폴리오라든가 매출 구조 변화가 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이거는 지금 인증을 획득을 하거나 초기 공급 계약이라든가 출하량 변화라든가 ASP라든가 마진율이라든가 요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과연 CXL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마벨의 이런 상호 운영성 테스트 통과는 CXL 생태계 상용화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한 고비를 넘은 거죠. 그래서 26년을 기점으로 해서 CXL D램 수요가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자들은 여기에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의 GDDR7이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향 블랙웰 기반의 B40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B40에는 HBM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GDDR7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 양산한 그래픽 D램 GDDR7입니다. 요게 B40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전력이라든가 또 성능이라든가 밀도에서 전 세대 대비해서 유의미한 개선이 있어서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가속기 B40 등에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번에 젠슨 황 CEO가 삼성의 GDDR7에다가 아주 그냥 최고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매출이라든가 공급망 주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런 그림들입니다. 전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 제품 공정은 삼성전자의 GDDR7은 5세대니까 1B 정도죠. 1B D램으로 기반을 해서 24기가비트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24기가비트 설계를 해서 밀도가 50% 증가를 했죠. 전력 효율성도 30% 이상 향상이 됐죠. 그래서 지포스 RTX 50 시리즈, 그 다음에 RTX 프로 6000 시리즈 이런 데 들어가고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가속기 B40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거의 뭐 100%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GDDR하고 HBM하고 역할을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뭐 HBM은 온 패키지 뭐 이렇게 하면서 GDDR하고 HBM하고 용도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GDDR7은 패키지하고 설계가 단순하고 비용 발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GDDR7은 만들기가 쉬워요. 성능 개선으로 서비스급과 워크스테이션용 GPU의 실용적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뭐 공급적 사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그러면 삼성이 엔비디아 GDDR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GDDR의 서버 가속기 재택 확대는 삼성의 D램 매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리스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이 B40
탑재는 가능성이에요. 이게 빨리 이게 확정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 발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엔비디아의 공식 B40 메모리 스펙이라든가 탑재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래야지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을 볼까요? GDDR7은 성능과 전력 효율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게임 전용의 한계를 넘어서 기업용 AI 워크스테이션, 일부 또 서버, GPU 시장까지 영역을 넓히는 전환점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중국용 가속기 B40의 탑재 가능성, 그리고 최종 채택 대량 공급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이 SSD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SS는 엔터프라이즈 SSD, 기업용 낸드 플래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점유율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1등이지만은 전분기 대비해서 SK하이닉스가 47.1%로 급증했다는 사실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D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SSD에서도 엄청난 그 증가율을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은 14.61억 달러.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47.1%를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25년 2분기 본다면 마켓 쉐어가 점유율이 삼성이 34.6%로 여전히 1등입니다. SK 하이닉스가 26.7%입니다. 그런데 전분기 대비해서 47.1%가 상승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0.5%밖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이크론은 7.9%가 마이너스 돼버린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뭐 잘 되니까 좋죠. 좋은데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자꾸 이렇게 자꾸 주춤하는 모습이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북미 클라우드 수요 증가를 발표해서 ESS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ESSD에서도 조금 주춤합니다. 낸드 플래시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321단을 세계 최초로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데 삼성은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뭐 400단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짠 하고 좀 빨리 좀 발표를 해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D램이라든가 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AI의 그 확산과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도 많은 수요의 그 부분적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